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사실 8번째 습관은 쓸 예정이 없었다. 모처럼 성공하려고 애쓰는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일 당신이 모르고 있다면 미래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성공법은 단순하다. 제1습관부터 3습관까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하기만 해도 당신은 자동 추적 장치를 부착한 미사일처럼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 있다.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들은 최소한 간절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습이 100배로 늘어나면 행복을 일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반적인 성공 구축에서는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면 디엔드다.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다. 하지만 운 좋게도 나는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조교수인 호리노우치 다카히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실 성공에는 다크사이드가 있다는 가르침이다. 성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빛이 내리비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빛이 내리비치면은 그림자가 짙어진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성공해가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짙어지기 시작해서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확실히 드러난다. 그림자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고 가족관계가 파탄나거나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그대로 얼어버렸다. 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만 몰랐단 말인가? 빛과 그림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다. 연예인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가수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다. 인기 절정일 때 자살을 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전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식들은 끊임없이 들려온다. 경영자도 마찬가지다. 천재 경영자로 칭송받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다. 연매출 1억 원에서 5억 원의 유통그룹으로 키워낸 전 야후한 그룹의 회장 와다 가져오시는 성공의 절정에서 완전히 도산하고 말았다. 그 정도로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했던 회사가 왜 도산했을까?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와다 씨를 직접 만났다. 그는 세위초 노예 종교 법인의 가르침을 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비즈니스를 해왔다. 그를 만났을 때 얻은 그늘이라곤 전혀 초점을 썼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아무리 성공해도 오만하거나 자만할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조차도 전 세계의 매스캠들이 세계 굴지의 야호한이라고 지켜세우자 교만한 마음이 싹 텄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처럼 적당히 사는 인간은 이대로 순조롭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부자가 되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게임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처음 상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 없을 때부터 돈을 벌기까지 악의 감정이 큰 도움이 된다. 학력이 모자라서 등한 수모를 갚아주겠다. 가난해서 등한 치욕을 갚아주겠다. 집을 짓겠다. 포르쉐를 사겠다. 같은 욕구 거대한 에너지가 된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성공을 향해서 고군분투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에 전력을 다한다. 이런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성공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이미 실패의 싹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몰랐다. 이런 고쳐주기도 당연한 것을 모를 정도로 무지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상세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선배들의 지혜 덕분에 아직까지 그림자가 분출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과정에는 반성할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는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첫째, 완벽을 지향하지 말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다. 그러니 완벽을 지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완전함과 애매함도 허용해야 한다. 회사도 인생도 전부 100% 완벽할 수 없다.
100% 완벽하다면 오히려 어딘가에 그림자가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게 좋다. 쉿도 좀 더러운 정도가 좋다. 가정은 약간 불만스러운 정도가 좋다. 회사가 어느 정도 불만스러운 정도가 딱 좋다. 앞면이 있다면 뒷면도 있다는 얘기다. 넘쳐나는 그만큼 모자란 부분이 나온다. 그러므로 떽떽거림에 신경질 부리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 둘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족을 소중히 하라. 가족은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존재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보인다면 그것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싫은 면을 볼 때마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 셋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자.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돈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이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자선가들은 수입의 10%는 반드시 기부하는 습관이 있다. 자선사업에 돈을 에너지를 되돌리는 이런 그림자가 진해지는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기부를 통해서 재물을 증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행하기는 어렵다. 우선 제대로 기부할 수 있는 단체를 찾는 것이 매우 힘들다. 공무원이나 가선인수로 임명된 단체에는 인간적으로 한 푼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ATM 기기에 기부 금액을 입력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멈추라기인데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손이 얼어붙는다. 그 순간 돈을 벌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나간다. 나는 몇 번의 ATM 기기 주위를 빙빙 면들었던 적이 있다. 별도로 기부하는 것이 돈을 보람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아니다. 기부한 고원을 방문해서 내가 베풀었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싶지만은 그러나면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또 기부금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나는 차라리 스스로의 에너지를 철저히 연소시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개인 재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행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셀러리맨에게서 독립한 지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연수입을 벌면서 배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다. 돈이 있건 없건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자신을 웅배고 있던 틀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 열린다. 이것이 행복이야 하면서 이런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상당히 먼 길을 돌아왔다. 당신도 틀림없이 먼 길을 돌아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선배들부터 가르침을 받은 귀중한 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비상식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 부자와 보통 사람이 대화인데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란 철학이네요. 물론 그럴지도 모르지나도 성공이라 도대체 뭘까요? 그렇다니 매번 다른 현실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네. 예를 들면 게임에서 한 화면을 끝내면 다음 화면에 나온 것과 비슷하지. 게임이요. 매번 난이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 게임은 언제까지 계승되는 걸까요? 근저적인 성공은 그저 첫 단계에 불과하다네. 돈을 벌고 싶다면 솔직히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간단한 일이지. 나 또한 자네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돈을 벌면 자네가 풍요로워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버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벌었다고 해서 거기서 게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니. 더 많은 과제가 주어지거든. 어떤 과제가 주는데요. 그거야 모르지. 내가 아는 것은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이지. 이제 남은 인생을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은퇴했는데 곧바로 다음 시련이 찾아오거든. 아니면 바닷가 해변에 호화스러운 저택을 짓자 말자 쓰나미가 덮쳐서 집을 휩쓸어 가버린다 말이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산다면 천국이나 마찬가지니까 살아있을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결국 우주는 우리랑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 무슨 뜻이죠? 재난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으로 이어지거나 대성공이 이렇게 뭐 어쩔 줄 몰랐는데 함정을 파놓기도 하지. 아버지는 놀기를 좋아하는 거지. 우주는 어째서 우리에게 쓸데없이 참견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간다시 왜 일반적인 성공 법칙이 들리는데요.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 아니었나요? 그건 말이야. 네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 여기까지 왔다면 자네 또 차트의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성공 법칙,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 자녀는 이미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웠으니까 말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아주 멀리 돌아왔거든.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 이 책의 내용대로만 하면 성공할까요? 비결을 가르쳐줄까? 부탁합니다. Trust yourself. Trust. 에필로그. 자기 자신을 믿어라. Trust yourself.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으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00만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도저히 나 혼자만의 힘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터 리딩 홀 마인드 시스템의 개발자인 폴 실리 박사님, 그리고 나의 포터 리딩 지도 강사인 리네스 아이리스 여사님, 이분들로부터 내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림자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요코하마 국립대학교의 호리노치 다카히사 교수님, 그리고 친구 하지모토 나오미 선생, 마케팅 워드 예술 이렇게 또한 인터뷰를 허락해준 여어너 초대 회장 와타 가즈오씨, 석세스 마스터 제임스 뭐 등등등등등등 매우 열정적인 일본을 변화시키는 중심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3,600개의 멤버들과 실전의 파트너 컨설턴트 14분, 그리고 특히 리더격인 어시스트 경영 대표 사와다 타츠야, 이들과 지원해온 지난 몇 년은 내 인생의 수십 년을 능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성공 법칙을 읽어준 독재론이 또 꼰설하고 지겨운 표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면 그것은 성공 법칙을 다 아는 듯한 얼굴로 쓰기보다는 거칠지만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편이 낫게 되고 판단해서 나온 의도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끝까지 읽어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비상식적인 성공을 기원하며 간다 마사노리. 그렇군요. 원균이 있음 열흘 만에 쓰고 50만 부를 판매한 가장 특이하면서 두 번 다시 쓰지 못할 책이다. 간다 마사노리.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일본에서 2002년 6월에 출간되었다. 거의 7월에 이렇게 해서 6세에 50만 부가 넘게 무조건 팔리는 이런 책이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책인데, 내가 간다 마사노리 알게 된 것은 1999년 무렵이다. 그래서 마사노리의 이야기를 보고 일방적이지만 이런 그 당시에 나는 작은 회사를 끌고 있는 대표로서 일과 병행하면서 순전히 내가 좋아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자격증을 따고, 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간다 마사노리 이런 책은 두 번을 쓸 수는 없다고 말하는 그의 유일한 성공 법칙에 관한 이야기다. 불과 37세에 럭커너를 들으면 단 열흘 만에 썼다는데 애초에 쓸 계획도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 책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은 책 중간중간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절부라고 칭하며 성공 법칙에 대해서 멋쩍고 불편한 태도를 취하지만 기존 성공의 신화의 미덕과는 제법 동떨어진 간담 마사노리만의 비상식적인 성공 메커니즘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한 그의 본심이 정돈되지 않고 다소 거칠게 쓰였고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신 들춰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독특한 철학이 담긴 마케팅, 세일즈, 성공 법칙에 대해서 그가 전하고 싶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쏟아냈기에 두 번 다시 쓰지 못할 책이라고도 평가했다. 온몸을 쏟았으니까. 사실 이 책은 2003년에 국내에 번역 출간된 적이 있다. 국내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는 간다 마사노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고 전문가들에게 필독 쓰였지만은 허를 찌르는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지 책은 절판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간다 마사노리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중고가 3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구매 붐이 일어날 정도로 다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나마도 중고 책도 많지 않아서 수소문하면서 찾아내기도 힘들 정도였다. 그런 시점에서 이 책이 재출간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간다 마사노리 책 중에서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혹은 한 권만 꼽으라면 어떤 책을 추천하나요? 라는 질문에서 항상 난처인데 이제는 마음 편히 권해줄 수 있게 되어서 나로서는 매우 기쁘다. 간다 마사노리 이 책을 쓰면서 책의 제목을 당신의 연수입으로 10배 늘린다로 정해 두었는데 출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10배로 늘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주요 내용은 연봉을 10배로 늘리며 성공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노하우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비상식적이라는 용어는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 명분을 찾아 미화하거나 헛되어짐을 경계하는, 누구나 납득할 만하지만은 지극히 윤리적인 미덕이 그치고 있음을 까발리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이 책의 메시지가 비윤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왔던 상식을 뒤엎고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비상식적인 8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자. 1습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라고 해서 2습관, 자기에게 체면을 건다.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에게 체면을 건다.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네 번째 습관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 오디오 특히. 제5 습관은 고자세로 영업한다. 6 습관은 돈이 몹쓸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7번째,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성공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력과 상상력임을 알려준다. 8번째 습관,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듯이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반격을 지향하지 말고 가정을 사랑하고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참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성공을 위한 8가지 습관은 의외로 쉽고 단순해서 대부분 설마 하며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떠한 제약도 두지 말고 마음이 원하는 목표를 종이에 적는 일, 그리고 아침 저녁 목표를 읽는 습관, 그러나 저의 계획에도 없던 이 책이 출간되었던 이유,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여전히 팔리는 이유, 설마 하면서도 일단 실행해버린 목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늘 기억하자. 이 책은 상식을 뒤엎는 비상식적인 8가지 성공 습관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 일단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을 해서 해보자. 이 책을 접한 순간 이제 우리에게 상식을 넘어서 깨트리는 인식의 전환과 일단은 해보자 하는 그 마음에서 상상 이상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누리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프롤로그에서 간다 마소너리는 자기처럼 성공한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간다 마소너리의 책을 읽고 그가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며 국내에서 간다 마소너리 소셜 클럽을 운영해온 나에게 그의 대표 도서를 번역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생각지도 출판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서승범.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나?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 얼마나 가치를 주고 도움을 있나? 그래서 1판을 2020년 6월에 원래 6월에 썼고 8월에 이것이 3판으로까지 팡팡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어지는 이런 책이 되어졌다.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이 된다. 50만 부 베스트셀러로 다시 이렇게 명작이다라는 거죠.